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금융주를 스타트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증시가 녹아내려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진짜 마음이 아픈 날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왜 이렇게 크게 조정이 오는 걸까요? 제 친구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이 와서 야 이거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10분 동안 거의 욕이란 욕을 저한테 다 했는데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지 알아봅시다. Let's go!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쭉. 일단 오늘 지표들만 좀 보겠습니다. S&P 500, 이제 다우존스 각각 이제 0.97%, 그리고 여기 0.96%씩 빠졌는데요. 이제 거의 1%씩 빠졌죠. 그리고 테크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테크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나스닥이 있는데 이 지수는 거의 오늘 1.15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지수들이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을 모아둔 뭉탱이여서 가지고 이제 별로 뭐 1%에게 뭐 그것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진짜로. 자, 보통 주식 차트를 볼 때 30일, 60일, 120, 200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토대로 이 선에서 지지가 되나 뭐 지지가 돼가지고 반등을 할 거다 아니면 그 라인에 부셔지면 큰일 났다 이렇게 주식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번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나스닥이 200일 평균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 200일 선은 상당히 튼튼한 지지선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제 물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걸 이제 조정장이 확실히 시작이 되었고 시장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 볼 것은 US 10년 국채인데요. 10년 국채. US 10-year Treasury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이 지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말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드릴게요. 이 국채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발급하는 채권이라는 건데, 자, 이 채권이 뭐냐? 이 채권이라는 상품은 만기 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하면 만기가 10년에 이제 금리를 5% 준다고 하면요. 이게 첫 번째 년에, 그러니까 첫째 년에 5만 원, 그쵸? 5만 원을 주고 둘째 날에부터 이제 재밌는 게 첫 번째 년에 이제 한 개 105만 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5만 원의 5%가 아니라 그냥 이 원금의 5%를 또 계속 그냥 원금의 5%만 10년 동안 주는 겁니다. 원금의 5%만. 그러니까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가서 10년 후에는 이게 제가 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는 그냥 없는 거고요. 복리를 시켜주지 않고 그냥 원금의 5%를 꾸준히 10년 동안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매년 원금의 5%를 꾸준히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현재 1.86 정도의 이자율을 개런티해주는 이제 10년 국채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뜻은 미국 개인 회사들과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을 해요. 특히 성장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겠죠. 반대로 이제 이 US 10-year Treasury 이 미국 국채가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되면은 이 떨어질 때는 그나마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미국 시장이나 미국 개인 회사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믿음을 많이 복구하고 있다, 많이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유가의 가격 상승인데요. 이거 Crude Oil WTI라고 이제 세계 유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 86불로 이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7년 7-year high라고 7년 동안 제일 높은 가격인데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영향도 크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번 년 안에 코로나 오미크론 문제가 비교적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와 비행기를 더욱더 많이 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제 그 수요, 디맨드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이제 공급 쪽에,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많은데요.
자, 이제 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에 완전히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펙, OPEC라고 이제 러시아와 중동 쪽 나라들, 그러니까 기름이 쫙쫙 나오는 나라들이 만든 그룹인데, 얘네들이 당연히 공급을 엄청 하니까 유가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이번에 얘네들이 한 달 동안 하루에 40만 배럴을 세계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이 타겟을 달성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공급 쪽에 우려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라크에서 터키로 이제 원유를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우레주도 왔고, 이제 하우티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인데요. 얘네가 UAE라는 나라 수도 아부다비라는 곳에 이제 있는 기름 탱크들이 막 있었는데 그것을 드론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 폭격을. 그래서 3명이 죽었다고 해요. UAE는 그래서 이걸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 이제 얘네들과 전면전을 펼칠 거라고 어느 정도 선포를 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그러니까 기름 공급망에 악재를 막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높아질 것 같은 디마인드, 그리고 공급은 너무 없어요. 줄어드는 서플라이,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다음 영향 주고 있는 것들은 이제 mortgage rate, 그러니까 집담보 대출로 레이트도 슬슬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30년짜리 대출은 3.5%, 와, 3.5%래요. 그리고 15년짜리는 이제 2.82%,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트들은 더 오를 거라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 때문에 집 사는 사람들이, 홈바이어즈가 지금의 금리에서라도 집을 사고자 막 뛰어든다는 얘긴데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값, 그러니까 달달이 내야 하는 이자 값이 확 뛰잖아요. 확 뛰니까 사람들이 집이나 뭐 건물을 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그런 전망을 보이는데요. 차차 당분간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지니 지난 1년 코로나 덕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집값들이 떨어지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웨이지 하이크입니다. 웨이지 하이크. 연봉 더 줘라고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기업들은 매년 조금씩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서 연봉을 올려주는데요. 이번에는 7%까지 올랐잖아요. CPI 리포트에 의하면. 어, 이제 이렇게 높은 인플레가 왔으니 그에 맞춰서 우리 월급 봉급도 올려달라는 건데요. 여기 기사 보면 이제 평균 임금을 3.4% 정도 이번 연도에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개개인 회사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골드만삭스는 직원들 평균 연봉을 33%나 올려줬습니다. 아, 정말 많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이제 시청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없겠죠. 그 외에 아마존 이제 직원들 수가, 아마존은 146만 명이라고 되고요. 스타벅스는 38만 명, 구글은 15만 명, 그리고 디즈니는 이제 19만 명 등 이제 직원 수가 정말 많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인건비 지출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버렸으니 너무 떨리겠죠. 심지어는 스타벅스는 50년 동안 무노조, 한마디로 노조라는 거는 노동자 조합이죠. 얘네가 이 노조가 없었는데 작년 말에 결국 직원들 성원에 못 이겨서 노조가 생겼고요. 이제 아마존도, 이 146명 갖고 있는 아마존도 지금 노조를 만들어 직원들 인권과 임금 등 이제 보장해달라는 이제 이 프레셔가 엄청나다고 하대요. 그래서 다음 달 안에 노조 설립에 관한 이제 재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CEO로서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기업들 인건비 문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에 말했던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왔던 그런 악재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Fed, 너의 지금 입장이 어때? Fed 너 어쩔 거야? 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전편 영상에서도 말했듯 이제 양적 긴축 정책, 그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이렇게 하겠다고 패드가 말했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유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원래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3월, 6월, 9월, 12월 뭐 이렇게 각각 뭐 0.25포인트씩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살짝 분위기가 야, 한 번에 이제 0.5포인트씩 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를 이렇게 초반에 급격히 올리면은 과거에도 그랬듯 시장에 상당히 큰 변동성과 충격을 주거든요. 휘청합니다. 그래서 잘 안 왔는데 이번에 인플레가 세게 오고 그 때문에 이제 수많은 악재들이 터지니까 분위기가 아예 이번 연도 초창기, 상반기에 인플레를 세게 잡고 하반기에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할 거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월이라고 이제 의장이죠. 이 의장은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이제 파월의 선택에 지지한다는 한 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발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실업률을 보면 이제 4% 정도 완전 고용 상태이고 좋은 기업들의 이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 경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줍줍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할 매수가 뭔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차히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과연 이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시해 보도록 해요, 우리. 네, 여러분 오늘 1월달 지금 현재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 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알아봤는데 영상 끝내기 전에 이제 실적 캘린더라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미국 기업들이 쿼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에요. 1년에 4번 모든 기업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죠. 이번 시즌이 첫 번째 시즌입니다. 저번 주 이제 TSMC 반도체 회사죠. 로 시작해서 금융주들 JP 모건, 골드맨삭스, 어저께는 ASML이라고 이제 반도체 기업. 오늘이죠, 참. 오늘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뭐 크게 테슬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애플, 비자가 27일 날 있고요. 2월 달에 넘어와서 이제 1일은 이제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엔비디아가 24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저의 슬라이드들을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바이.